네, 이번 시간에는 9장의 1절, 매개 변수로 정의되는 곡선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로 정의되는 이제 이 곡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응용들이 존재하고요. 이게 앞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입자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떤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이제 물체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뭐 야구공도 그렇고요. 이게 어떤 힘을 받아서 누가 던졌을 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힘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시간에 의해서 움직임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한데 각각의 시간마다 위치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죠?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물체의 지점에 대한 속도를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도를 통해서 다음 물체가 몇 초 지나면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을 얻은 다음에 그것의 속도를 얻어서 그 물체가 미래에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묘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표현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매개변수 표현. 그래서 매개변수 표현은 뭐 형식적으로는 x하고 y의 좌표가 2차원상에서 보시면, 그래서 x하고 y의 좌표를 무언가 하나의 변수로 제어할 수 있는 함수로 표현할 때, 그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매개 변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하고 싶거든요. 사이클로이드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싶다. 근데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사이클로이드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지만, 이게 뭐 당구공의 당점이 이제 당구공의 당점의 움직임을 묘사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구공을 큐대로 이렇게 땅 쳤을 때 우리가 당구공에 빨간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여기 굴렁쇠가 있을 때, 이게 2차원상으로만 보자면 여기 굴렁쇠가 있어요. 그래서 굴렁쇠가 있고, 이 굴렁쇠에 있는 바닥에 있는 점이 있다고 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빨간 스티커를 붙여요. 뭐 하여튼 뭐 물감을 칠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굴렁쇠를 굴립니다. 굴렁쇠를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있던 빨간 점이 이 굴렁쇠가 굴러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굴렁쇠도 움직이니까 바닥에 있는 점도 앞으로 병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이게 이렇게 굴렁쇠가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면서 뭐예요? 이 밑에 있는 이게 굴러가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이 바닥에 있는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 상황을 제가 지금 밑에 있는 그림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있던 공이요, 그죠? 원래 여기 있던 공이 밀게 되면, 중심을 밀게 되면 중심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겨가죠, 그죠? 근데 이 옮겨가는 동안 이게 공이 이렇게 굴러서 옮겨간 거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점이 어떻게 돼요? 이동하겠죠.
얼마만큼 이동하게 되냐면 얘가 구름만큼 이동하게 돼요. 그죠? 땅바닥을 이게 구름만큼 그 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여러 바퀴를 돌아서 그 전체 얘가 다 굴러가게 되면 즉 이 P라는 것이 원을 한 바퀴 다 돌게 되면 어때요? 예. 이 반지름이 R인 공이었다면 R인 굴렁쇠였다면은 이게 한 바퀴를 다 도는 기간은 2파이 R만큼 움직이면 다 돌아서 제자리에 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사이클로이드의 움직임을 우리가 대략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근데 얘는 주기 운동이라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다시 굴렁쇠가 굴러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얘가 사이클로이드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뒤쪽에서 나오겠지만은 사이클로이드를 뒤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이클로이드를 뒤집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러한 곡선이 얻어져요. 사이클로이드를 뒤집게 되면은. 그거가 이제 사이클로이드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뭐 베르누이 형제에 의해서 이 사이클로이드가 이게 우리가 이게 여기서 미끄러질 때 미끄러지는 지점에서 다음 지점까지 최단시간에 하강하는 어떤 그 패스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그죠?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사이클로이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최단 강하 곡선이라는 것에서 나오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약간 좀 심각한 물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사이클로이드가 이제 그 최단 하강 곡선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 정도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최단 하강 곡선이 되느냐, 이 부분은 학년이 높아지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굴렁쇠에서 바닥에 있던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묘사한다. 굴렁쇠가 앞으로 병진함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이것을 변수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짜리인 이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P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위치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뭔가 변수 하나로 제어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 하나짜리. 그래서 1변수로 제어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XY 좌표를 1변수로, 즉 X는 뭐 F의 세타, Y는 G의 세타, 이런 것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위해서 이제 여기 뭐 세타가 등장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대단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각도에 대해서, 즉 이 P가 원래 지점에서 중심에서 돌아간 각도만큼으로, 아니면은 이 운동한 길이만큼으로, 사실 이 운동한 길이로 해도 되거든요. 요 길이를 우리가 이 길이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죠? 본질적으로 이 길이에 의해서
이것의 위치가 결정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게 굴렁쇠가 얘만큼 이만큼 피게 굴러가서 이만큼 굴러가게 되면은 그죠? 얘가 그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요 길이가, 요 길이를 요 호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결과적으로는 호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또 부채꼴에서는 각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을 우선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원점에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P가 B제로.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움직이면서, 공이 움직이면서 이만큼 움직이면서, 그죠? 이만큼 움직이면서 이제 이만큼 P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루는 호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그죠? 이 동경 지점에서 얘가 얼만큼 갔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지름 R은 고정돼 있으니까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 세타가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각도 함수로 표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보시면 이 길이가 뭐예요? 호의 부채꼴의 길이에서, 그죠?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로 주어지죠. 이 호의 길이가 R 곱하기 세타인데, 호의 길이는 본질적으로 보면 이만큼 걸어온 요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R 세타가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전체 호의 길이에서 요만큼을 뺀 거예요. 맞아요? 전체 호의 길이는 R세타예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렇죠. 사인. R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요게 R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R 사인 세타만큼 빼면 그게 때가 X좌표가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최초의 점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원점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XY 좌표계에서 최초의 지점을 원점으로 봤었어요. 그랬을 때 x의 좌표는 r 세타 빼기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여기 전체가 높이가 y가 되겠어요. 여기서 그쵸, 이만큼을 빼주면 y의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r에서 높이 r 빼기 r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얘가 바로 이 세타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어요. 그죠? 이것이 F세타, 이것이 G세타. 그래서 물론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아까 한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이클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음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하나의 변수로 제어할 때 우리는 바로 어떤 이 곡선이 4개 변수 표현을 가진다고 합니다. 뭐 그냥 기본적으로 4개 변수 표현을 가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 운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y는 ax를 따라서 그죠? 이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고 있다 했을 때 이것은 여기를 x를 그죠? x가 t만큼 가게 되면 여기 t만큼 가게 되면 y는
y는 at가 되겠죠. 그래서 t, at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 y는 fx 같은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너무나 이것은 당연히 매개 변수 표현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y는 fx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죠? 네, 여기가 x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움직였다. 얘를 따라서 y는 fx를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 x일 때 y는 fx예요. 그러니까 x, fx라고 이 좌표를 쓸 수가 있고 x가 바로 제어하는 변수가 되겠어요. 얘가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매개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y는 fx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물체는 그 물체는 자연스러운 그 매개화를 가진다. 이것을 canonical parameterization이라고 당연히 불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매개화 이렇게 부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곡선의 움직임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가지 장점은 바로 그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속도를 계산해서 그 물체가 다음번에 어디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공 같은 경우도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갈 때 그 야구공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갈 때 우리가 그 속도를 알게 되면 어느 각도로 몇 도 각도로 발사하게 되면 그 발사각에 따라서 그죠?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포탄이 여기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정의되어지는 이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우리가 뭐 할 일이 많은데요. 그것의 곡선의 길이라든지 일단은 곡선의 길이라든지 그 곡선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봤지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그 곡선이 있었다고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러한 자치를 그리면서 날아갔어요. 여기가 우리가 시간이 0이었다고 치고요. 여기가 우리가 시간이 우리가 t 이 1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었다고 쳐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표현했을 때 얘가 xt, yt로 표현이 되어졌다.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xt와 yt의 식을 안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뭐 xt는 뭐 그죠? t고 뭐 y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죠? 여기서의 얘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것의 접선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접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접선에서는 이 접선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의 접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탄젠트 라인이라는 거. 예, 저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우리가 그때 x가 얼마나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dy over dx 혹은 델타 y분의 델타 x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델타 y는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yt라는 함수로 주어지니까 역시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 y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변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예. dy dt에 대해서 델타 t, 그죠? 한 게 델타 y의 변화고요. 역시 델타 x라고 하는 것도 시간에 대한 변화에서 델타 t만큼 움직여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델타 t를 양변에서 분모 분자해서 소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dy over dt를 다시 dx dt로 나눈 것이다. 이 수익을 알 수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기울기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한 점의 기울기를 알면서 그 점, 이 점일 때 우리가 t를 t1에 대입하게 되면은 그 점의 위치는 xt의 1과 yt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x1, y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접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사실은 요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알면은, 그죠? 알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선을 다 조사해 보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접선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변수 표현을 가지는 4개의 변수로 정의되어지는 곡선에서는 이 접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거고, 마찬가지로 또 곡선의 이 4개 변수 표현을 가지는 곡선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길이소가 이번에는, 그죠? 이 부분에, 그죠? 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델타 t라고 하는 동안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이곳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죠? 짧은 시간에 움직였을 때 그것의 길이소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그쵸? 여기 본질적으로 보면은 x의 t 플러스 델타 t, 요게 이제 델타 t 지났을 때 위치고, y의 t 플러스 델타 t가 델타 t만큼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가 t0라고 했을 때 그거 시간에서 델타 t만큼 흘러가면은 얘가 여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이거고, 원래 오리지널 좌표가 xt0예요. y의 t0.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조사해 보면은 이 선분의 길이는 그 선분의 길이가 바로 길이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x의 t0 플러스 델타 t의 빼기 x의 t0의 제곱 더하기 y의 t0 플러스 델타 t의 빼기 y의 t0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이소예요. 그죠? 이게 길이소인데 델타 t는 무지무지 작은 숫자인데, 그죠? 그러면 다시 평균값의 정리를 써서 x와 y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가 x하고 t가 다 미분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요? 예, x 프라임의 t0 곱하기 델타 t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x 프라임의 t0의 델타 t, 여기도 y 프라임의 t0의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곱하게 되면 델타 t가 앞으로 나오면서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그래서 길이소, 우리가 길이소는 이 경우일 때 d small s 혹은 dl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길이소는 바로 x 프라임의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t의 제곱의 dt,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이제 길이소다. 길이소.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이소를 적분해 주는 거예요. t가 최초 시점 A에서 B까지 움직였을 때, 마지막 종점까지 움직였을 때
그 시점에서 종점까지 움직인 물체의 이동 거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길이소를 다 더한 거예요. 그죠? 길이소를 다 적분한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길이소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길이소는 이거죠. 그러니까 x'의 t의 제곱, y'의 t의 제곱의 dt. 그래서 이게 t에 관한 적분을 우리가 해주면 우리가 바로 길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접선도 구할 수 있고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뭐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비헤이비어, 그 입자가 그 궤적을 따라갈 때 비헤이비어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접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일지를 또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그 상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사실은 걔가 어떤 거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사실 점을 찍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엑서사이즈들 보면 여러분 연습 문제 중에 이제 뭐 28번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주어진 매개 변수 표현식이 있을 때 그것의 움직임과 미리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하고 매칭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 28번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사이클로이드의 이제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사이클로이드 식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의 길이 랭스. 그래서 아까 사이클로이드 곡선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상황에서는 아까 r 세타 빼기 r 사인 세타, 맞아요? 예,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r 빼기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이것의 길이소는 뭐예요? 길이소는 아까도 봤지만은 이것의 미분과 이것의 미분에 대해서 그것을 각각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에 d세타가 바로 길이소가 되죠. 그래서 길이소는 small dl은 뭐가 돼요? small dl은 요거를 미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r 빼기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r 빼기 r 코사인 세타.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거 미분하게 되면 r 사인 세타죠. 왜냐하면은 r은 항수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없어지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r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예요. 이것의 d 세타가 바로 길이소예요. 길이는 그냥 길이소를 적분하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r제곱 마이너스 2r제곱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r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지금 r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곱하면 이렇게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루트 안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코사인과 사인이 만나서 뭐야? 1이 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여기가 한꺼번에 r 제곱만 남고 여기가 r 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dl은 2의 r 제곱 빼기 뭐예요? 2의 r 제곱에 2의 r 제곱에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빠져나오면 그죠? 이게 루트의 r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루트 r은 1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돼요. 이것을 적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를 루트로 벗겨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배각 공식을 쓰면 되겠죠. 1 빼기 코사인 세타 대신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바로 코사인의 2 곱하기 2분의 세타로 봐서 그러면은 이것이 1 빼기 2의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로 볼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d세타가 돼요. 따라서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2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다시 이것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은 루트 2의 절대값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되겠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고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에 대단히 유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최종적으로는 이게 적분은 최종적으로는 2의 r에 0에서 2파이까지 사인의 절대값 2분의 세타 이것을 d세타를 적분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면은 당연히 사인은 양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그냥 절대값이 벗겨지게 돼서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2r에 2분 다시 2를 곱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우리가 2파이에서 0까지 계산하면 얘가 코사인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1을 빼면 여기서 2가 돼서 총 8r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의 길이는 8 곱하기 그 반지름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 곡선을 회전해서 얻어지는 곡면의 넓이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